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잠수함에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네, 지난 4월 9일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의 창정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2시간 만에 진화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잠수함 한 척의 손실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 잠수함 안에서 작업하던 47명 중 46명은 대피했는데 협력업체 소속 60대 청소 노동자 한 분이 선내에 고립돼서 숨진 채 수습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죠. 이 자리를 비해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합동감식은요,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룸, 그러니까 축전지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지 무려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피해평가 작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피해평가가 늦어진 것은요, 경찰의 화재의 원인 감식이 먼저 필요했고,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 재개를 승인한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도요, 이미 강제 수사 단계로 넘어간 상태고요. 지난 5월 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서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는 물론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까지 압수수색해서 창정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하는 구도가 됐어요. 일부 관계자는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HD 현대중공업이 공동 참여하는 상황에서 조선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잠수함 한 척을 전소시켰다는 나쁜 뉴스가 캐나다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우리 해군이 많이 참아주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해줬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에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원청과 하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발주자인 해군의 정비감독체계까지 검증 대상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홍범도 함과 그 대체함 건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홍범도함을 무사할까요? 아직 피해 평가가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홍범도함의 복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함부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해군은 이미 4월부터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잠수함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고, 조만간 잠수함 승조원과 수리 전문가 약 30명으로 피해 평가 검증팀이 구성돼서 홍범도함의 피해 평가를 광범위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계자들의 조심스러운 증언에 따르면 홍범도함 내부 배선과 전기 전자장비가 아주 엄청나게 소실됐대요. 그리고 잠수함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도 대량의 소화액과 물이 잠수함 내부 전자장비에 침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구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화재 규모는 상당히 컸다는 내용만 공개된 상황에서 여전히 홍범도함을 복구해서 사용할지 아니면 폐선 처리할지에 대한 방위사업청과 해군의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잠수함 전문가들은 홍범도함을 폐선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어요. 그리고 이 화재의 영향이 잠수함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요.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숨어있는 고장으로 인해 운용 과정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복잡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배상 금액이 아니라 배상의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홍범도함은 건조 당시 약 5천억 원이 투입된 1800톤급 잠수함이지만 복구하려 해도 해당 모델은 이미 생산 라인이 단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 함정을 현재 양산 중인 3000톤급 도산 안창호급 기준으로 신규 건조해서 배상할 경우 대체 비용은 최대 1조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보험도 쟁점입니다. 통상 창정비 기간에는 정비업체가 조립보험에 가입해서 위험을 담보하고요. HD 현대중공업 측은 함정의 잔존 가치를 100%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대체하느냐가 곧 얼마를 물어내냐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대체함 함급 결정과 배상 협상이 사실상 하나의 문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공백도 숫자를 보면 만만치 않은데요. 1사급 9척 체계에서 한 척이 빠지면
산술적으로 11% 감소되지만 나머지 8척 중 창정비와 계획정비에 묶이는 척수를 감안하면 작전가용 잠수함 기준의 체감 손실은 훨씬 큽니다. 더욱이 대체함을 새로 설계해서 건조할 경우 인도까지 최소 6, 7년이 필요하므로 이 공백을 장보고 3급 배치 2 인도 일정으로 어떻게 메울지가 함께 풀려야 하는 숙제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것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214급 잠수함을 향후 15년 이상 운용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동급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기회를 활용해서 214급을 일부 개량한 수출용 잠수함을 개발하자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전 세계 잠수함 수요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실전 배치된 2000톤급 잠수함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214급의 계열형에 해당하는 수출용 잠수함을 건조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죠. 홍범도함은 완전히 전소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최대한 회수하고 때마침 214급 성능 개량 사업이 시작된 만큼 비교적 높지 않은 비용으로 1800에서 2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그럼 홍범도함 대안은 뭔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범도함의 화재는 우리 해군과 HD 현대중공업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잠수함 전문가들은 화재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홍범도함을 대체하면서 해외 잠수함 수출 시장에 제한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입증된 2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해야 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지금까지 2가지 잠수함 모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보고 3급과 인도네시아 수출용 나가사파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요.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후 이렇다 할 큰 문제점이 보고된 사례도 없죠. 그럼에도 잠수함 도입 국가들은요, 현재 운영 중인 신뢰성이 입증된 모델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성능이 검증된 장보고 3급 축소용을 해외 국가에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요, 배수량 2800톤급 장보고 3급의 수출령을, 그러니까 이거 약간 축소한 거죠. 이 수출령을 필리핀, 그리스 등에 대해 제한함과 동시에 수출령 2000톤급 잠수함 모델도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2000톤급 수출형 잠수함은요, 독일제 214급 잠수함과 상당히 닮았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실제 그리스 해군에게는 아예 214급 개량형이라는 형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과거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DSME 1400형 잠수함은요, 그 외형과 구조가 독일의 유명한 수출형 잠수함인 20급급 잠수함과 닮은 것으로 유명하죠. 하나오션이 이 20급을 모방한 이유는요, 잠수함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진입장 비용도 높고요. 그리고 사고 위험성도 높기에 대부분 국가가요, 현재 운용 중이고 신뢰성이 증명된 실적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오션은요, 그 이전까지 잠수함을 수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잠수함인 20급의 형상과 구조를 빌린 DSME 1400형을 개발한 이후 본 잠수함이 20급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설계해 충분한 신뢰성을 가진다고 설득함으로써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다시금 기존 214급 설계를 기반으로 최신 성능을 추가한 잠수함을 제공한다는 마케팅 전략을 마련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2000톤급 잠수함이죠. 이를 반영하듯이 하나오션이 마덱스 2025에 공개한 2000톤급 신형 잠수함의 명칭 자체가 바로 검증된 성능의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214급의 복제형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관을 봐도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214급 잠수함의 후방 자망타가 십자형인 것과 비교해서 2000톤급 잠수함은 최신 X형 방향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X형 방향타가 십자형 타보다 40% 정도 방향타의 길이가 증가해서 연안 환경에서 훨씬 우수한 방향 제어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또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214급이 연료전지 AIP를 탑재한 것과 비교해서 하나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건조비를 낮추고자 연료전지 AIP를 제거하고 그 대신에 잠수함용 리튬 전지 탑재량을 늘렸습니다. 하나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요, 최신 리튬 전지를 사용해서 7일 이상의 수중 체제가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건조비가 훨씬 싸졌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죠. 감식팀이 홍범도함의 발화 지점으로 지목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배터리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2000톤급은요. 연료전지를 제거하고 여기다 뭐예요? 리튬 전지로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축전지실 화재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우리는 홍범도함의 화재를 통해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전지 잠수함을 수출 전면에 내세우려면 가격과 수중 지속력만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화재 감지와 격실 차단 그리고 열폭주 억제 설계를 함께 증명해야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사고를 정면으로 다룬 안전설계 패키지를 제시하는 쪽이 수출 시장에서는 더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잠수함 시장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오션과 HD중공업은요 그동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미 새로운 잠수함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소가 참여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요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그리고 그리스 잠수함 사업이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6척의 3000톤급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 규모 역시 10조 원 규모로 굉장히 큽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잠수함은요 페르샤만이나 홍해에서 작전하면서 이란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함과 동시에 이란의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대지 타격 능력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또한 사우디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사거리 500km급 전술 탄도미사일 도입 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내가 알 정도면 비밀도 아니죠. 아무튼 장보고 3급은요 대형의 수직 발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SLBM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경쟁장보다 대지 타격 능력이 강력해서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우디는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왜? 요격용 미사일 가격을 너무 많이 써버렸거든. 근데 이거 다시 태워야 되죠. 따라서 이란의 장거리 타격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서요. 당장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필리핀은 2척의 신형 잠수함을 원하고 있고요. 현재 프랑스의 스콜펜급과 하나오션의 장보고 3 PN형이 핵심 후보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장보고 2 PN형은요. 현용 장보고 3급에서 수직 발사기를 제거함으로써 배수량을 2800톤급으로 줄이면서 국산화율을 높이고 구성 시스템의 성능을 일부 제한해 건조비를 낮춘 모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현재 필리핀 해군은요 우리나라에서 건조해서 운영하고 있는 수상함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만족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주력 전투함에 우리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한국형 전투 지휘 체계를 탑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거리도 가까워서 내심 한국제 잠수함 도입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이게 뭐냐? 최초로 잠수함을 운영하려는 필리핀한테 있어서 배수량 2,800톤에 이르는 데다가 복잡한 연료전지 AIP 시스템을 갖춘 장보고 3 PN 모델은 너무 크고 좀 벅찬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필리핀한테. 그래서 하나오션 관계자가 좀 넋두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 우리한테 신뢰성이 증명된 그러니까 실제 건조 사례가 있는 2,000톤급 수출용 잠수함 모델이 있었다면 필리핀은 고민하지 않고 한국제 잠수함을 선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난 굉장한 아쉬움을 표명했었어요. 또한 HD 현대중공업은요 LIG DNA와 협력해서 페루용 잠수함 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페루 해군 전문가들이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공동으로 1,500톤급 잠수함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페루 해군은요 1차로 HDS-1500형 잠수함 한 척을 공동 건조하고자 하고 있고요. 신뢰성이 입증되면 추가로 2척에서 3척의 잠수함이 건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잠수함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캐나다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꽤 큰 사업이라 다음 시간에 TKMS 얘기와 함께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TKMS하고 좀 연관이 많거든요. 이렇게 우리 해외 잠수함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홍범도함 화재 여파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신규로 잠수함 만들어서 파는 그런 수출 시장이 아니라 MRO 그러니까 함정 유지보수 정비 시장이에요. HD 현대중공업은요 그동안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번 창정비 화재로 안전관리체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에 HD 현대 미포와 합병하면서
도크와 설비 그리고 인적 역량을 결합해서 해외 군함 사업 수행 역량을 확대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좀 타격이 큽니다. 더욱이 홍범도함은요, HD 현대중공업이 직접 건조해서 해군에 인도한 함정이에요. 자기가 만든 배를 자기 도크에서 잃었다는 이런 이력은요, MRO 수준에서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대목입니다. 건조와 정비를 한 회사가 만든 구조는요, 원래 우리의 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리스크가 한 곳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오늘의 결론은요? 일각에서는 이왕이면 홍범도함을 대신해서 보다 우수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면이 있는데요. 우리 해군이 214급 잠수함을 8척이나 운용하는 상황에서 기존 214급과 훈련, 정비, 부품상의 호환성이 없는 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필연적으로 막대한 추가 운용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4급과 구조와 핵심 장비를 공통화시킨 상태에서 외부 형상과 일부 부품만 차이가 나는 잠수함을 건조함으로써 우리 해군의 운용성을 보장하면서 수출력 모델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말이 쉬워요. 말이 쉽죠. 홍범도함은 아직 복구할지 폐선할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폐선이 확정되더라도 보상 금액으로 인해 장시간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홍범도함 화재 사건이 신속히 해결되길 바라고요. 이 사건의 불행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가장 널리 찾고 있는 수출형 2,000톤급 잠수함이 신속히 건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승리한 TKMS가 승자의 저주에 빠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